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드디어 오늘 이렇게 네. 열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제가 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00년도 6월 달에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그 과정을 처음 이제 취재를 했던 사진 기자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2000년도에 그 학생 대표로 금강산 여행을 갔었어요. 아,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비행기를 통해 북한에 가실 때 저는 육로를 통해서. 예. 제가 한수위죠? 사진 기자들이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양측의 합의하에 몇 명이 취재에 임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은 1차나 2차나 아마 이번 3차도 별 다르지는 않을 텐데 네. 그 순번을 정해서 풀제로 했고 인원수 제약이 있으면 서로 추첨을 통해서 선별해서 이렇게 가게끔 그래서 그 가게 된 기자들이 행사마다 돌아가면서 취재를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각 매체들이 쓸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바에 따라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근접한 기자와 근접 취재를 할 기자와 멀리서 원경을 찍을 기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 나눠져 있었네요. 예. 그래서 근접하는 기자가 대표적으로 한 2명, 3명 정도 정해지면 같이 수행을 했던 다른 많은 기자들은 멀리서는 자유롭게 또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셨어요? 원거리셨어요? 당시 이제 순안공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일정이. 여기서 서울공항에서 최초로 항로가 생겨서 서해안 항로가 생겨서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고 순안공항서부터 일정이 생겼는데 그 순안공항 일정서부터 이제 순번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안공항 취재를 근접 취재를 하게 되는 당번이 되었었습니다. 저하고 국민일보의 강민석 기자가 같이 이제 취재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순안공항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네네.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저희 사진 기자들 아니면 또 취재 기자들의 모든 관심이 김대중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해서 첫 발을 디디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이제 문을 열고 트랩을 내려오기 전에 이제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한참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랩을 내려왔는데 갑자기 공항 저쪽 한쪽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거기 그야말로 우리도 눈을 비비면서 볼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그 주변 수행원들과 같이 영접을 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각자 모든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취재 기자들 근접 아니라 또 원거리에서 촬영하는 기자들도 전부들 긴장을 하고 꽤 놀란 그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 행사를 취재할 때는 경호실과의 일정한 룰 속에서 예정된 동선에 따라서 지정된 위치에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양 순안공항에서 재밌었던 일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정상들이 이동을 하면서 만나서 사열도 받고 정부 고위 관료들 인사도 받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이동을 하는데 저희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위부나 경호 담당 부서의 사람들이 몇 명이 마치 그 새끼줄 모양으로 생긴 금줄 같은 포토라인을 들고 다니면서 두세 명이 그 양 정상들의 한 3, 4m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그 줄을 들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취재를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이색적이었어요. 나름 경계선이네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포토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 사진 기자들이 꽤 많은 필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호텔 저희 프레스 센터, 저희 기자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 필름을 정리를 합니다. 서울에 전송을 다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파일에 넣는 과정에서 짜투리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셀렉트를 다 하고 그 짜투리 필름 잘라진 거를 휴지통에 버렸는데
그 휴지통을 갖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전부 그걸 다 뒤진 거예요. 밤늦게 저희 이 공보수석과 네. 춘추관장과 저희 그 담당하는 곳에서 와서 큰일 났다고. 우리 장군님이 나가셔서 활동하시고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한 장소인데 이런 성스러운 장소를 잘라서 버렸다. 니네는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취재를 못하게 한다. 뭐 꼼짝을 못하게 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결말은 뭐 우리도 항의를 하고 우리의 어떤 그 과정도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쪽은 또 우리 장모님에 관련된 그런 장소라 양보를 못한다고 그러고 또 이쪽 그 공보 측에서도 꽤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우리가 취재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무마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활동이나 외출이나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이 숙소, 기자실 이게 준비된 고려호텔에 한정돼 있었고 평양에 와서 그 유명하다는 단고기 집도 이 호텔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있다는데 여기도 한번 못 가게 하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네. 호텔 식당에서 네. 단고기를 주 메뉴로 한 식사가 제공이 됐습니다. 어머, 근데 단고기가 뭐예요? 북한식으로 단고기인데 저희 말로 얘기하면은 그 멍보신탕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평양 사람들의 아주 귀한 음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담백한 느낌도 있었고 당시에 그 당시에. 예, 벌써 지금 18년 전인데 그니까요. 이번에는 파격적이게도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으로 옵니다. 네, 최초 아닌가요, 이게? 최초일 뿐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세계적인 토픽감, 우리가 지금 어떤 관심을 갖는지는 모르지만 남북 분단 국가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유일한 말하자면 독재 정권의 그 수장이 맞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판문점을 넘어서 온다는 거는 여태까지 있었던 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효과를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잘 회담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지속되어서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도 네. 성공적으로 돼서 많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잘 가시고 예.